차의 차박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보려 했다. 일하면서 틈틈이 캠핑카, 세미 캠핑카 구경하다 보니 욕심이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저것 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초과가 되었다. 그리고 튜닝을 할 경우 캠핑용으로 티가 날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요즘 주차장법으로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에서는 자제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다들 차박이 가능한 차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를 들으니 어차피 튜닝 비용에서 조금 보태면 새 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새 차를 구매해도 전기시설이나 차박용으로 약간 개조하자면 돈이 드는데 전기배는 일단 전기시설은 필요 없었고 개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알아본 전기차는 중국 소형 밴이었다. 사실 스타렉스도 많이 알아보기는 했지만 너무 인기가 많은 차종이라 중고차 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너무 커서 데일리카 겸용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전기시설도 추가해야 하고 개조비도 많이 든다. 전기차는 그보다 작은 차로 딱 내가 원하던 사이즈였다. 다들 주변에서 말리기는 했지만 이제 나에게 차의 주 목적이 차박으로 바뀌었다. 나머지는 일이 있을 때 잠시 움직이는 용도였기에 만약 차박을 가지 않는다면 대외 활동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경차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사실 경차가 많이 보이지도 않고 운전하기도 살짝 겁날 것 같다. 지금 차가 외형상 새 차 같고 운행도 많이 하지 않은 상태라서 너무 아깝기에 바꿀지 완전히 확신은 없었다. 사실 나는 아날로그 감성에 더 맞는다. 최신형 옵션도 잘 쓰지 않고 아마 블루투스 기능마저도 안 쓸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옵션은 아웃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지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있는지 정도이고 차박을 위한 로망으로 자동 트렁크 문열림이 있다. SUV로 차박을 한다면 이 기능이 있으면 아침에 전동 트렁크가 열리면서 보이는 뷰가 너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 새로운 전기차는 지금 차만큼 충격에 안전할지 의문이었고 여러 가지 단점은 있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차를 차박용으로 생각하다가 자꾸 차를 바꿔야 하나 말을 해서 그런지 소소한 사고가 생겼다. 차에서 발을 헛디뎌서 머리를 박고 차에서 물 끓이다 손을 데이기도 했다. 또 차박을 나갔다가 자고 일어나니 멀쩡하던 핸드폰 액정이 완전히 나가버렸다. 완전히 깨진 액정도 그 정도로 아예 볼 수 없게 나가지는 않던데 원래 귀퉁이가 깨지긴 했지만 올해 말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기변을 해야 했다. 그리고 기변 후에 유심을 잘못 바꿔서인지 결국 유심도 교체해야 해서 이전 데이터와 사진을 모두 날리게 되었다. 그동안의 동영상을 유튜브로 남겨놓아서 다행이었다. 얼마 전에는 신차 상담을 받으러 간 대리점에서 작은 사고로 차에 기스가 생겼다. 소리는 엄청 크게 났지만 외형상으로는 큰 티가 안 나서 그나마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그때 이후로 차를 몰기가 부담스럽다. 이 사고가 생긴 이후로 너무 아쉽지만 지금 차와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변동수가 들어와서 핸드폰도 바꾸게 되었지만 차도 그런 때인 것 같다. 위의 소소한 사건들로 인해서 핸드폰처럼 갑자기 바꾸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차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건데 아예 미련을 싹둑 잘라버리려는 듯 이런 사고가 또 생긴 것이다. 차박을 위해 생각보다 많은 게 필요하다. 사람들이 왜 전기차가 차박에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제 알았다. 지난달에는 차박을 가려고 목적지도 정하고 모든 짐을 싸서 차에 반 이상 실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계획을 접고 집에 있었다. 차박을 다녀오고 잘 풀려가던 일이 흐지부지 된 적도 있었고 또 독감이 걸려 아프기도 했던 기억도 있어서 떠나기 전에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면 일단 보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차박도 나들이도 거의 두세 달을 중단하다시피 하니 다시 또 갇힌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덥지만 떠나보기로 했는데 아점으로 먹은 토스트도 태웠다. 이상하게 토스트를 태운 날에는 뭔가 찜찜한 일이 생겨서 가도 될까 싶었는데 떠나려고 하니 갑자기 집안 가구에 머리를 부딪히고 카트에 실은 짐이 와장창 쏟아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결국 나가려던 계획을 접고 집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익숙해져 가서 그래도 큰 부담은 없이 마음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7월에는 주말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게 일정이 있었지만 8월 중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때에도 올해의 도를 넘은 무더위는 떠나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게 나를 붙잡았다. 처음에 차박을 시도할 때는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정말 가성비 있는 제품만 최소한으로 꾸려서 도전을 해보았지만 하면 할수록 필요한 제품은 늘고 점점 개미지옥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름대로 여름 차박을 위해 쿨러도 몇 개 장만을 하고 1년 넘게 부담 없는 가성비 제품으로 하나하나 필요한 용품을 사왔지만 정작 중요한 큰 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 여름 차박이 걱정이 되었다. 아무리 선풍기가 있다고 해도 여름 차박을 위해서 이제는 에어컨 없이는 편하게 나가기가 힘들 정도이다. 한번 항구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더위뿐만 아니라 모기와 벌레들로 지친 나는 처음 경험하는 여름 차박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 혼자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냥이들을 데려가야 안심이 되는 상황이라 전기나 무시동 히터 같은 좀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양이들이 차 안에 있으려면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그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파워뱅크가 필요했다. 단열이 안 된 철판으로 감싼 차에서는 모기장 치고 창문을 가리기까지 하면 더더욱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덥고 저녁이라고 해도 잠들기 힘들 정도이다. 그래서 알아보니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선풍기만 겨우 돌릴 수 있었다. 겨울에는 작은 전기 패드도 밤에만 쓰는데도 전기가 모자랐다. 한번 폭염 날씨에 라면을 차에서 끓여 먹어보면 사람들이 왜 전기차가 차박에 필요하다고 하는지 절실히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겨울을 버틸 무시동 히터도 생각을 해야 한다. 겨울에 내가 가진 작은 파워뱅크로 전기 매트를 틀면 10시간도 못 버틴다. 낮에도 추울 때는 난방을 해야 할 정도인데 겨울에 나가서 텐트와 난방 없이 밖에서 무언가 해먹어보면 사서 고생이다 싶기도 할 정도이다. 그래서 다급히 화력이 좋은 버너들을 사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요한 난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핫팩과 약한 전기 패드 정도로 겨울에 차박을 몇 번 갔는데 밤에 추워서 잠을 계속 깨야만 했고 이불로 들어오지 않는 고양이도 추울까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까지 해서 차박을 해야 하냐고. 나 자신도 그렇게 말할 것 같다. 그런 질문을 해보니 결론은 불편해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주일 내내 개인적 인간관계 없이 혼자서 집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나에게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떠나는 게 그나마 대외 활동이다. 나이 들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투자하기 아깝다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 휴식은 일과 같은 형태로 하게 되는 것보다 다른 형태로 해야 두뇌가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일주일을 집에서 얌전히 모니터만 보고 살았다면 휴식은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내보내야 쌓인 머릿속 찌꺼기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겨울에는 차 안에서 가스 난로를 틀기도 불안하고 무시동 히터도 사실 불안하긴 매한가지라서 전기로 난방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알아보니 전기 히터로 난방을 하려면 웬만한 파워뱅크로도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실 당장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걸 사람들은 힘들어하지만 생각해보니 차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감가된 금액을 생각해보니 새 차를 사서 차를 팔고 차이 나는 금액을 할부로 하면 차의 잔존 가치가 오래된 차보다는 커지니 오래된 차를 수리하는데 비용과 차에 감가되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비용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또 집에서 일하는 개인 사업자는 밥 먹는 것 그리고 월세까지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갑에 남는 돈에 비해 수익이 많이 잡히게 된다. 즉 실질 소득과 장부상 소득 격차가 커서 세금과 4대 보험이 늘어난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왜 차를 자주 바꾸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구매한 차값을 비용 처리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니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차는 캠핑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단촐하게 스텔스 차박만 하는 나로서는 전기와 난방을 투자하거나 새 차로 바꾸거나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차피 대용량 배터리를 구매하나 대용량 배터리를 연료로 하는 전기차나 매 한 가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전에는 전기차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은 전기 제품과는 연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명의 반을 넘기지 못하고 작동을 멈춘 것들도 많다. 험하게 쓰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전기차는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박이라는 필요성이 생기니 스타렉스 같은 부담스런 큰 차보다는 그보다 작은 전기밴이 낫다고 생각했다. 겨울에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자주 충전을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해도 화재 위험이 많은 배터리가 아니어서 그 정도는 감수할 생각은 있었다. 승차감이나 단열 등의 문제, 나머지 불편한 점들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적인 이점도 있었다. 나중에 차값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유지비가 적게 드니 그것도 감수할 수 있었다. 단열이나 차박용으로 튜닝하는 비용이 일반 차를 사는 가격으로 가능하니 타협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차가 차박에 아주 적합한 이유는 대용량 배터리가 있으니 냉방을 아무리 틀어도 걱정이 없고 또 어느 정도는 난방을 배터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무시동 히터만 추가해도 될 정도이다. 그리고 또 실내에 220V의 전기 코드가 있어서 실내에서 전기 매트도 부담 없이 켤 수도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모델은 줄어든 보조금으로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이 기능이 있는 차를 포기하면 내 예산으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선택한 차는 그래도 외형상으로는 안전성이 있었다. 그래서 견적도 받아보고 어디까지 세팅을 추가할지도 여러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렇게 정보를 찾던 중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나타났다. 그래서 위에 모든 고려했던 이유들을 한 번에 무산시키고 결국 전기밴에 대한 계획을 접어야 했다. 갑자기 가다가 단전이 되어서 멈춘다는 이슈를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차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보조금을 내린 만큼 차값을 낮춰서 작년과 동일한 차값으로 계속 판매를 했나 싶었다. 다른 차들은 할인을 해도 보조금 때문에 크게 가격이 올랐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댓글에도 동일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 전자제품 뽑기 운이 약한 나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아, 전기차는 차라기보다는 전자제품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전자제품은 고장나면 바꾸면 그만이지만 시내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타야 하는데 차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니 가다가 갑자기 작동을 멈춰버리기라도 하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모든 장점들이 아쉬워도 안전과 연관된 일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국내 경차로 나온 전기차도 알아보았다. 실내 공간이 줄어들어서 불편할 것 같은 것도 있고 승차감도 안전성도 사실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배터리여서 결국 타협할 여지 없이 전기차는 생각을 접었다. 언젠가의 미래에는 조만간일 수도 있지만 경유차의 덜덜거리는 소리나 시동 거는 소리는 추억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으로서는 선택할 확신이 들지는 않는다.